안녕하세요. 이로운세 세한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중에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인기 없는 파트라서 사실 좀 걱정이긴 한데 한번 재밌게 잘 얘기해 볼게요. 보험,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위험에서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뜻만 들어보면은 좋은 뜻 아닌가요? 내가 위험할 때 나를 지켜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보험을 죽어서 나오는 돈 아니야? 또는 보험 사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보통 어디서 주워 들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안 좋게 변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보험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험에 대한 시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라는 게 있었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유럽 쪽에서 17세기 때 가장 한창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선원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긴 게 보험이다 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누가 만들었느냐? 가장 많은 학설 중에서 바로 유대인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부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똑똑한 민족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를 많이 쌓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국가가 있나요? 없죠. 이스라엘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일 뿐이지 유대인의 국가는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럽계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목민족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고리대금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지금의 은행과 마찬가지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불려나갔다 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고리대금, 은행의 역할을 하는 이 고리대금을 활용해서 부를 얻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지금의 전 세계 70%의 부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이런 형태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설이 바로 보험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고리대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이 부를 어떻게 하면 세습시킬지,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종신보험, 사망보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내가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 이름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겠죠. 죽게 되면은 발생하는 그 사망보험금, 그래서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사망보험금을 받고 일부는 투자로서 이 자금을 불리고 또 나머지 일부는 또 다른 사망보장금, 더 큰 사망보장금을 준비해서 내 후손에게 또 물려줍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한쪽은 부를 늘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망보장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를 어마어마하게 증식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은 성년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가족, 친지가 다 모여가지고 13세가 된 아이에게 성경책과 손목시계 그리고 약 5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축의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13세부터 이 종잣돈을 계속해서 굴려나가면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여러 가지 투자를 직접 겪음으로써 이 금융에 대한 더 지식 그리고 실전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종잣돈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사회 진출이 좀 늦다고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돼도 사회 진출을 하더라도 가장 많은 대출을 갖고 있는 게 학자금 대출부터가 있습니다. 즉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미 마이너스 자산을 갖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 전부터가 이미 다르고 13세와 사회초년생, 우리나라는 좀 늦죠. 그리고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를 늘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떠나서 겉멋에 빠지지 않는, 투자 수익률에 빠지지 않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내 부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4대 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4대 보험 뭐가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장이자 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급여 명세서를 보면은 4대 보험으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알아서 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월급, 연봉 얘기를 할 때 새 전 연봉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좀 더 많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는 실제 월급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세금과 이런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수령액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빼지 않고 바로 3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300만 원을 받으면 기분은 좋겠죠. 다만 내가 직접 매달 세금과 이런 4대 보험료를 직접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과연 매달 제대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월급을 받고 나서 직접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거는 조금 방법이 어렵다. 정부의 하나의 또 전략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한 방법이죠. 우리 근로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측정될까요? 바로 우리 연봉 기준으로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연봉이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300만 원 기준으로서 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세금들을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화면에서 이 4대 보험 요율을 볼 건데요. 2017년도와 그리고 2025년도에 비교표가 있어요. 이 8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9%, 지금도 9%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이 9%를 13%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건강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6.12%, 그리고 올해는 7.09%, 지난 8년 동안 약 1%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2025년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가 2023년부터 동결돼 있어요. 코로나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이거를 못 올리고 2년째 동결되고 있다. 즉 그렇다면은 우리 6년 동안 약 건강보험 요율이 1% 가까이 오는 겁니다. 대부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성장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급여 인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보험 요율들은 점점 더 올라가니 내가 실제로 받는 급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돈 모으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6년 동안 약 1%가 올랐는데 우리가 은퇴할 시점 약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7.09%, 그럼 6년에 1% 정도 가정 잡으면은 30년이면 약 5%가 되겠죠. 그럼 총 12%대 정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재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구 구조상 초고령화 사회가 돼버렸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은 죽지 않습니다. 재원들을 내는 사람들이 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재정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요율을 높여서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년에 1%가 아니라 6년에 1.5, 2%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약 30년 뒤에는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5%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급여 300만 원에서 15%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45만 원이죠. 물론 우리 월급,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국민연금만 해도 9%인데 실제로는 우리 사업자 그리고 근로자가 반씩 4.5%씩 내고 있죠. 그래서 부담이 15%보다는 반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는 이걸 온전히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경우 또는 은퇴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봉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던가 연금 또는 기타 소득에 따라서 이걸 합산해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낼지 한번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AI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한 70세 남성이 부동산이 10억이 있고요. 현금이 약 1억 정도,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약 1억 정도, 그리고 내가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월 3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세금과 이런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매월 약 76만 원 정도씩 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강보험료도 있고요. 세금으로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1년에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지역가입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존재 조건이 내가 월에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건데 그 300만 원의 소득 중에서
내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매달 75만 원 정도씩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그럼 너무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루 한 끼를 1만 원에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은 하루에 2끼씩만 잡아도 약 6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도 필요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 보험료율은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 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생겼을 때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앞으로는 인구 구조상 점점 더 재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리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습니다.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아파트 공시지가 50억 기준에 연금 기타 소득이 500만 원으로 바뀌게 될 경우 내가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 라고 물어봤더니 총 계산했을 때 월에 25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1년이면 약 3천만 원 이상을 내는 건데요. 그럼 보통 한 사람의 연봉치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이 종부세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 차라리 없애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의료 민영 국가인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좀 예전 자료긴 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 목록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모판치 환술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수술하기 위해서는 약 5,700만 원, 거의 6천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약 200만 원이면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미국에서는 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로 3개월 동안 여행을 옵니다.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비행기 값을 1,000만 원 정도 잡고 3달 동안의 그 생활비 약 1,000만 원, 그리고 3달이 지나고 나서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술비 2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합니다. 그럼 넉넉 잡아 한 2,500만 원 정도를 쓰겠죠. 그럼 이 4인 가족은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3달 동안에 여행도 하고 먹고 지내고 그리고 수술까지 마치고 나서도 원래 미국에서 드는 비용보다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오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아플지 모르잖아요. 이럴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이 있는 게 무조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의료 강국입니다. 이런 혜택을 꼭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이 어떻게 부를 증식시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관심이 없었던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보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보험과 생보험이 있는데요. 사보험은 내가 죽거나 아파서 경제적 활동을 못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막고자 하는 게 사보험이고 생보험은 반대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꿀팁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